그래서 오늘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겐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할 텐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고유라는 뜻인데 사실 고유라고 하면 크게 막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겐이라는 거는 이제 독일어로 자기 자신 own이나 self 아니면 characteristic 특성을 나타내는 뭐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알려줘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A라는 행렬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가 만약에 n by n 매트릭스이고 AX가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는 고유값으로 이걸 만족하는 X는 고유 벡터로 단 0이 아니죠. 0이 아닌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정의가 와닿지가 않죠. AX는 람다 X. 이걸 왜 이렇게 정의할 건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분방 정식에서 이렇게 이제 V랑 뭐 W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딱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V의 변화량이 순간 변화량이 V와 W에 의존을 하고 W도 V와 W에 의존을 하죠. 그랬을 때 이 DDT를 밖으로 빼면 이 V와 W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4, 8, 2-3이라는 A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U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V와 W를 벡터화해서 U라고 하면 결국에 이건 DT, DU는 AU거든요. 이건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거죠. DU, DT는 AU. 그러면 우리는 변수를 한쪽으로 몰아서 UDU는 ADT고 적분을 해주면 LNU는 AT 더하기 뭐 C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U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쵸. 그럼 DU, DT는 단순히 결국에 얘를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어떤 A가 튀어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DU, DT가 AU라는 거고 이 DU, DT는 사실 AU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AU를 어떤 스몰 AU로 만드는 이 A를 찾고 그때의 U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A가 있다면 단순히 우리는 이런 A를 찾고 그때의 U를 알아내면 끝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면 우리가 AV는 람다 V라는 방정식을 먼저 두면 A-람다 I는 V가 되죠. 그쵸? 만약에 A-람다 I가 인버터블 하다면 그냥 양변에 얘 인버스를 취해주면 V는 0이 나와요. 그쵸? 근데 V가 0인 거는 사실은 너무 트리비얼하단 말이죠. 너무 당연해요.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0이 아닌 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얘가 인버터블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디터미넌트가 바로 0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될 거냐? 먼저 스텝 1,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둔 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항식이 나오죠. 그럼 그 다항식을 람다에 대한 다항식일 텐데 람다에 대한 다항식을 찾아서 근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럼 그 근이 바로 AV는 람다 V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람다이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때의 람다를 대입하면서 그때에 해당하는 x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시를 한번 해보죠. 먼저 4, 1, 2, 3이라는 a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a-람다 i는 여기에 람다를 이제 다이어고널 통해서 빼주는 거니까 이런 행렬의 행렬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이 0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방정식을 풀면서 바로 람다가 2나 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텝 3에서 람다가 2일 때 진짜로 A-람다 i는 람다 i v에 람다는 2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람다 i는 2, 2, 1, 1이 되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싱귤러 케이스죠. 왜냐면
칼럼끼리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로우끼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x 더하기 y는 0이라는 계산을 함으로써 y는 마이너스 x라는 관계식을 끌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x와 y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x, y는 결국에 x, 마이너스 x고 x를 끌어내면 1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1 벡터의 어떤 그냥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1 마이너스 1을 방향으로 하는 직선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죠. 이것을 이제 아이겐 스페이스 고유 공간이라고 이제 따로 정의를 하고 우리는 일단 고유 벡터 자체를 구하려고 하면 이 단순한 이 벡터 하나를 잡고 얘를 노멀라이즈해서 길이가 1이 되도록 그래서 제곱하면 1,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2죠. 루트 씌워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고유값 2에 대한 고유 벡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5에 대한 경우, 람다는 5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람다-v는 5를 이렇게 빼므로써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x와 2y에 대한 관계를 알아냄으로써 이렇게 y는 이 1이라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해내고 그때 아이겐 밸류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v1과 v2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a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간을 변형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잘 정렬된 격자가 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격자가 틀어진다면 v1과 v2도 뭔가 변할 것 같지만 재밌는 것은 이 v1과 v2는 아이겐 스페이스를 구하는 av는 람다-v라는 그냥 그 정의 자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은 불변하고 길이만 늘어나는 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람다1이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길이가 a를 취하면서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 v2는 v2도 마찬가지로 람다2가 1보다 크면 계속해서 v2는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죠. 반대로 고유값이 1보다 작다면 그리고 양수라면 항상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한번 a를 곱하고 한 번 더 변형을 시키면서 이제 공간이 점점 더 계속 a에 맞게 틀어질 텐데 그러면 계속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2, 3 벡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유값들이 아닌 벡터들은 결국에 고유 벡터들의 이제 분할로 이제 분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얘들은 이제 점차 이제 a를 취하면서 공간이 점점 더 변형되는 게 단순히 이 고유 벡터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계속해서 가중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밌는 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가 이런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 굉장히 잘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디터미넌스 a-람다 i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에 이것이 n개의 어떤 고유값을 갖고 있다면 n차 다항식인데 이 상수항이 바로 고유값들의 곱이고 이 n-1차항이 고유값들의 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이 고유값들의 곱이 되고 그리고 트레이스가 고유값들의 합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로 이 앞으로 이 a를 계속 곱하면서 공간을 변형시킬 때 예를 들어 R2에 2x2 매트릭스 A를 계속 곱하는 겁니다. 그럼 AX가 한 번 더 곱했을 때 X가 어디로 가고 한 번 더 곱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고유 벡터가 아닌 이미 어떤 벡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항상 이 람다 1과 람다 2의 비율에 맞게 한쪽으로 가까워집니다. 계속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성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응용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문제를 한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구글의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서로 다른 페이지들은 서로 하이퍼링크를 하며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향 그래프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페이지 1이 만약에 페이지 2를 참조한다면 이렇게, 페이지 2가 만약에 페이지 1을 참조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들이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랬을 때 행렬 A라는 것을 n개에 대한 n개 사이트에 대한 행렬 A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각각의 aij 원소를 만약에 페이지 i가 j 번째 페이지를 가리킨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으로. 그러면 전부 다 이 그래프는 이 행렬은 1과 0만으로 채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칼럼에 있는 1의 개수는 정확히 첫 번째 사이트를 가리키는 페이지의 개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페이지가 가리키는 페이지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총 다 더한다면. 이랬을 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 하고 싶은 것은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페이지를 추천하고 싶은 거죠. 어떤 페이지로 갈까? 우리가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어떤 웹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 하이퍼링크를 노출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웹을 탐색을 할까 이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페이지 랭크입니다. 그래서 어떤xi라는 벡터를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벡터가 결국에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xi가 의미하는 것은 i번째 사이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냥 가중치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있겠죠. 자기만의 가중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정도 사이트에는 이 정도면 좋겠다. 이 정도 사이트에는 뭐 이 정도면 좋겠다 하면서 클릭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점차 x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얘가 점차 여기나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죠? 고유 벡터죠. 네. 이 a를 계속 취한다는 것은 결국에 최적의 가중치는 이 a 행렬이 갖고 있는 고유 벡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a 행렬 자체의 고유 벡터가 고유값은 1일 거고 고유 벡터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최적의 가중치라는 것이죠. 각각의 사이트에 할당할 최적의 가중치라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곱할 때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구했던 4, 1, 2, 3이라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3,0이라는 걸 실제로 가하면 12,4 이거 노멀라이즈가 필요하긴 하지만 12,3이 되고 12,3을 한 번 더 취해주면 54,21이 되고 이걸 한 번 더 취해주니까 258,117 그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적의 아이겐 벡터인 이 파란색 벡터에 근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거의 2,1에 근사하게 됩니다. 정확히 2배 정도, 2점 몇 배 정도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를 결국에 끊임없이 취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알아내는 것이 결국에 최종 상태를 예측하거나 추측해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XS는 결국에 최저값을 찾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유값 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유값 분해는 A의 아이겐 벡터를 새로운 행렬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AV1은 항상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AVI는 람다 I VI였어요. 근데 그런 VI들을 모아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모아진 행렬 V와 이런 식으로
모아진 람다라는 매트릭스의 이런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이게 뒤에서 곱해진다는 것에 주의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만약 모든 고유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다면, 다시 말해 V가 인버터블 하다면 우리는 양변의 오른쪽에 V의 인버스를 곱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는 이 A라는 것을 결국에 V라는 벡터 하에, V라는 행렬 하에서 사실 단순히 그냥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면 이 다이어고널 텀은 결국에 A를 상징하는 정말 캐릭터리스틱,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기하학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이런 식으로 v1과 v2가 주어져 있고 원래 공간에 단위 벡터 e1과 e2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v의 인버스를 취한다는 것은 정확히 v1과 v2를 기저로 만드는 변환을 취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새로운 기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E1과 E2는 약간의 변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 다이아고널 텀을 통해서 각각의 V1과 V2를 람다 V1으로 증폭을 시켜주거나 감폭을 시켜주고 람다 2 V2로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면요, 바로 고유값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V를 갖고 오게 되면 이 V1과 V2 대신에 E1과 E2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증폭된 타원이 회전을 약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E1과 E2가 돌아오게 되고 어떤 A2와 A1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냥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이죠. 스케일링을 해주고 줌인 줌아웃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변형을 해서 어떻게 변형을 주는. 그래서 재밌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이 람다가 같다는 것이죠. 왜? 이 디터미넌트 V 인버스는 결국에 역수였죠. 왜냐면은 디터미넌트 i는 디터미넌트 v 인버스고 이것은 디터미넌트 v 인버스인데 디터미넌트 i는 1이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v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v의 역수인 것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소수 이제 약분이 되는 것이고 서로. 그래서 디터미넌트 오브 람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리하게 우리는 굉장히 큰 이득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A가 V 람다 V 인버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A의 제곱은 단순히 V 람다 V 인버스 V 람다 V 인버스가 되고 이 가운데 있는 텀은 정확하게 I로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람다를 다이어고널 텀을 제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다이어고널 텀을 스퀘어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연산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를 K번 곱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안에 들어있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 람다를 K번 곱하게 되는 것과 완벽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선형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 하나인 고유값과 고유벡터라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행렬 A가 갖고 있는 특수한 관계고요. A를 계속 취해 줌으로써 공간의 변형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런 식으로 예시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스텝도 확인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고유 벡터가 나타내는 고유 공간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행렬 A의 공간을 변형하는 정도가 결국에는 이 V 인버스를 곱해서 공간을 약간 변형을 해주고 약간 스케일링을 다시 시켜준 다음에 다시 공간을 변형시키는 이 과정으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의하면 A라는 행렬은 단순히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인 람다와 굉장히 유사하고 디터미넌트도 같죠. 그리고 동시에 A의 K승이라는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고유값 분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컴퓨테이셔널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다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